정읍시 고부면의 한 밭에서 불이 나 60대 A씨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 불은 근처 임야 90제곱미터와 비닐하우스 등을 태운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봉안한 충렬사가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에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부안 지역 대표 축제인 마실축제가 개막해 4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13개 읍면의 매력을 녹여낸 축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부진에 빠진 프로축구 전북현대의 김상식 감독이 임기를 남겨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감독은 전북현대답지 못한 결과를 만든 점, 감독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는 손편지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 3일 낮 1시쯤 정읍시 고부면의 한 밭에서 불이 나 60대 A씨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 불은 근처 임야 90제곱미터와 비닐하우스 등을 태운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자풀을 태우다가 불씨가 주변 임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진에 빠진 프로축구 전북현대의 김상식 감독이 임기를 남겨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전북현대는 4일 김 감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의사를 구단에 전했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손편지를 통해 전북현대답지 못한 결과를 만든 점, 감독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감독직을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린이날이 끼어있는 5월 첫째 주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지만 어디를 가면 좋을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산책이라는 뜻이자 마을의 전라북도 방언인 마실축제가 부안군에서 열립니다. 부안 지역 13개 읍면의 매력이 가득 담긴 축제 현장을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가 작은 공이 채워진 풀장에서 감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안군 동진면 특산품인 감자를 수확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진서면 행사장에서는 어른아이 모두 곰소 천일염에 천연 가루를 넣고 빻으며 색깔 내기에 한창입니다. 너무 이 색깔도 이쁘고요. 음식에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먹거리 장터에도 사람이 몰렸습니다. 음식을 파는 지역민도 힘든 줄 모르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네, 저희 열심히 팔아서 좋은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축제 방문객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부안 바다를 지키는 신, 개양할미 설화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정읍에서 왔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날씨도 오늘 좋잖아요. 그런데 볼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개양할미와 여러 신들의 행렬은 4일 저녁 6시 부안초등학교에서 출발해 매창공원까지 이어집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사흘 동안 부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 일부 공연 장소는 부안예술회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일기가 다소 불순하지만 우리 군은 관광객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부안 상설시장에서부터 주 행사장인 매창공원까지 무료 택시를 운영합니다.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부안군 마실축제는 오는 6일까지 부안군 전역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을 위원장으로 각급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 체육 분야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4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도민체전 조직위는 대회 폐막까지 홍보와 교통안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오는 9월 1일부터 사흘 동안 김제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8주년을 기념하는 제례가 정읍에서도 봉행됐습니다. 정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랜 세월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있는 걸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아산 현충사를 비롯해서 꼭 양력 4월 28일에는 탄신 기념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유일한 이순신 장군 사당이 정읍 현충 충렬사입니다. 그전에는 도지사가 직접 와서 헌관을 맡으셨어요. 재관.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또 그 코로나로 해서 3, 4년간 그 회원들만 이렇게 조용히 제를 올렸는데 올해부터 이제 좀 공개적으로 기념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하면 무관으로만 또 임진왜란하고 이렇게만 연관짓고 또 실제로 그분이 그 무관으로 변방에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그 육군 역할을 하시다가 정읍 현감 문관으로 처음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년 4개월 동안 봉직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인접에 있는 태인 현감이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겸직을 했어요. 지방관으로 발령을 받으면 가족을 그 데리고 오는데 대동하는데 그 인원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머니 또 돌아가신 형님들의 부인 형수 씨 2분 또 조카들 그리고 자기 부인 아들들까지 26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인원을 식소를 많이 거느리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분이 우시면서 나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소중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정읍 현감 또 태인 현감을 겸무를 하셨지만은 암행어사가 내려왔을 때 우리 주민들이 더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만큼 성격이 강직하시고 공과 사를 구분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순신 하면은 임진왜란하고 장군으로만 아는데 정읍에서 문관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펼쳤던 그런 정신을 청렴결백한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우리 정읍의 정신이 아닐까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렬사 여기에 대해서 좀 시설을 보완도 해야 되고 이제 그 동상을 좀 이렇게 그 역전 쪽이나 이렇게 건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렬사로 인해서 정말 우리 정읍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되는 우리 충렬사 보존이가 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추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관으로서 재임하였으나 유독 우리 정읍에서는 현관인 문관으로 임하였기에 목민관 이순신의 애국정신과 함께 애민사상을 드높인 정읍 관아는 더욱 차별성과 독창성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읍 관아를 복원하여 우리 지역만의 역사 문화적 의미를 살리고 이제는 도심 안으로 관광의 거점 기반을 다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당헌 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 오늘 10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586 세대 현역 의원 교체에 대한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이번 당무감사 결과는 총선 살생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 재선 그룹 모두 586 세대라는 점에서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전북 총선판이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위원회 당무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있었던 당무감사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며 민주당이 과거처럼 현역에 대한 인위적인 공천 배제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선 지선을 패한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등 현역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전북은 4.5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어 이번 민주당의 지역위 당무감사 결과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중진 인사는 전북 정치의 중심인 전주을에서 진보당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전북 유권자들의 강한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해 역량 결집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3일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을 위해 도내대학,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대학이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15개 대학에 포함되면 최종 선정을 위해 적극 협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일 새벽 4시 10분쯤 남원시 하정동의 한 2층짜리 건물 옆에 있던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냉동창고와 건물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정읍시제회는 2일 제25회 정읍시 어린이집 어린이 어울마당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꼬마마을 어린이집 박승희 양 등 아동 30명이 정읍시장상과 정읍시의장상, 국회의원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수상 작품을 지역 내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기본 설계에 반영해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시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구축합니다. 남원시는 4일 올해 초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했고 도로 정비를 위해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도심 골목길 등 22개 보행자 우선 도로에 안전 표지판과 차량 속도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한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박서인 선수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은 4일 지역을 대표할 예체능 분야 특기생에게 지원하는 특별 장학금 400만 원을 남원 출신인 박서인 선수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원을 알리는 선수랑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정읍시가 주최하는 제2회 세계혁명 도시연대회의가 오는 9일 막을 올립니다. 근대혁명 도시들의 기억과 연대, 혁명과 사람을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정읍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콘퍼런스 홀에서 11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참여 도시는 정읍시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와 독일 밀하우젠, 아일랜드 더블린과 코크, 중국 난징 등 6곳입니다. 행사 첫날에는 참가 도시 간 교류와 연대,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이튿날엔 연대 선언과 공개 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지락 오감 체험 축제가 오는 5일부터 4일 동안 고창군 심원면 하전 어촌 체험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갯벌 체험과 바지락 가기, 바지락 무게 맞추기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바지락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